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노와 증오, 경계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치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치료자에게 배설 또는 떠넘겨 버림으로써 자신의 긴장감을 없애려 한다는 점이다. 로젠펠트는 이를 배설적 전이라고 칭했다.
신경증 환자는 초자 자리를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계성 환자는 병든 또는 나쁜 자아의 모습을 원초적이고 분열된 형태로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다시 말해 부분적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이 치료자에게 떠넘겨지면 그 결과 치료자는 2차원적인 극단성을 나타내는 환자의 모습에 동일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때 치료자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또는 다정한 느낌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전적으로 나쁜 혹은 엄청난 증오감으로 가득 찬 감정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부분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치료자는 흔히 알 수 없는 힘이 내부에서부터 자신을 잠식해 온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볼카는 이를 환자가 외현화하고 투사하는 원시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정서에 질식당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계선 인격 장애자 환자로부터 화장실 같은 존재로 이용당하면 어떤 사람이든 분노와 증오, 원망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환자의 자살 위협으로 인해 인질로 붙잡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거나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방해를 받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치료를 원하는 끊임없는 요구를 받다 보면 폭발할 것 같은 격렬한 분노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분노와 경계 측면에서 이 저자가 쓴 것은 자기가 이용당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분노와 증오, 원망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해서 마치 현실적인 정서 쪽에서 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심리 내적 대상 관계 쪽에서 본다면 이런 경우에 부분적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있는 분노와 증오, 원망은 누구 것이에요? 지금 너무 이 저자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원시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정서에 질식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는데 학자들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다른데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로부터 화장실 같은 존재로 이용당하면 어떤 사람이든 분노와 증오, 원망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는 화장실 같은 존재로 이용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외연적으로는 이용당한 거지만 그거보다는 정서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투사의 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진 정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분의 부분 자기 자체가 부분적인 자기 표상 파트 셀프 자체가 자기 아주 공격당한 뭐라 그럴까 온갖 어려움을 주는 대상 나쁜 대상에 의해서 시달리는 자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 대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 자기를 버리는 대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나 증오, 이것이 투사돼서 투사의 통일을 통해서 덤핑됐다는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결국은 화장실에 배설하는 것처럼 배설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나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인다. 그게 아니고 이 분노나 증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지금 내 정서로 투사의 동일시에서 내가 그 정서에 의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이 사람의 정서,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걸 이해해야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화장실로 이용해서 내가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가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어 온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걸 객관적인 역전으로 이해할 때만 저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경계 뭐라고 할까요? 대상관계 이론을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소화해내고 충분하게 소화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리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투사라는 이런 기제, 방어 기제와 관련돼서 이걸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치료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분노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렇죠. 분노. 그게가 그 어떤 집단에다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았는데 거기에 감염되듯이 그게 감염되는 정서들이죠. 예, 다 휘말려 가지고는 그게 집단 의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어느 한 사람이 특히 이렇게 네. 보다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어느 집단을 오염시켜 버리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 상태하고 동일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한 사람이 문제인데 그렇게 집단이 움직이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 세계가 뒤흔들렸는데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예,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미국 전국이 지금 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PS 포지션을 정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PS 포지션의 층이 있고 또 다음엔 디프레시브 포지션의 층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페이스로서 한번 발달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PS 포지션에 있다가 또 우울적 자리로 갔다가 또 어쩔 때는 심각해지면 또 PS 포지션에 갔다가 그렇지만 다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게 어떤 변증법적인 발전이라고 봐요. 인간 성숙에. 정반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PS 포지션에서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서 세상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둘로밖에 내가 인식 못하는 이 시점이 있어요. 항상 아주 극렬하게 나쁘거나 극렬하게 좋은. 근데 D 포지션에 간다고 하면 저 사람 저분한테 이런 불안전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 것. 어머니에게 취약한 부분도 있죠. 어머니가 또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부분도 함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는데 또 어느 시점에 어머니가 엉뚱한 짓 하면 또 PS 포지션으로 가버려요. 우리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걸 넘어서는 힘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PS 포지션보다는 우리가 D 포지션에서 어머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머니가 그 힘들었던 과거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 심퍼티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포용해낼 수 있는 내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온전하게 좋아서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약점이 많지만 그래도 또 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이게 D 포지션에서 내가 사람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 왔다 갔다 느낌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나무랄 예, 이유가 없어요. 나무랄 이유가 없고 항상 우리는 그 지점을 두 지점을 오고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급할 때는 나 PS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여기 엄마가 나를 계속 침해하는데 엄마가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엄마를 빨리 피해서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할 때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경계를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그 냉정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PS 포지션에서 내가 어떤 오염되지 않은 나를 지켜내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 아무리 좋은 부분이 있지만 나를 지금 침해하는 그 상태를 현실로 파악하고 거기서 나를 피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게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나도 그 지점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내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면 내가 냉정하게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어머니를 수용할 수 있는 내 캐파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엄마가 힘드니까 거기에 내가
엄마하고 같이 떡이 돼버리면 엄마를 버릴 수 없다는 게 아까 수영할 때 동생이 혼자 살아남았던 이런 상황이 두 사람이 다 같이 휘말리면 두 사람 다 사망하는데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살아난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그럴 행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수영을 잘해서 그 형에 붙들리지 않으면서 형의 일부를 붙잡고 내가 형에게 휘말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형까지 살려낼 수도 있겠죠. 그때 환경이 너무 지나친 경류 같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영하는 동생이 베테랑이 돼서 그렇지만 형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우선 형을 안전하게 한다고 그 형이 깨안도록 내버려 둔다고 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리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깨안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면서 이 사람을 조금씩 안전한 곳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두지 않으면은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깨안도록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두 사람이 다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이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때? 제 비유가 만약에 좀 되시나요? 아니요. 저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분이 제 내담자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예,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그 진짜 사무적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이게 제가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태도를 제가 지금은 치료자가 아니니까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치료자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세거든요. 그렇죠. 그때 붙잡히면 예.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저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컨버그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에펙트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내적 에너지의 가장 깊은 곳에 에펙트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극하는 게 뭐냐면 내 에펙트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쾌불쾌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들이 내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서 주입된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모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내가 사는 삶이 살아야지 내한테서 쾌가 불쾌가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정서가 되는 건데 남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공허함밖에 안 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나의 에펙트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나의 에펙트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셀프라는 게 결국 나의 에펙트를 갖다가 잘 존중해주고 잘 발달시켜 나가고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셀프가 뭐라고 일관성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런 다른 그런 막 나를 공격하는 힘들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에펙트가 나의 에펙트를 건드는 거죠.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부감이라든지 불쾌가 내게 아니라 어머니 거가 되고 그 교수님 거가 돼버리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 거를 잘 지키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말씀이 굉장히 확 와닿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으면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 와닿고
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뭐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이 드시고 좀 불안감도 심해지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수님 말을 뭐 더 철저하게 더 이렇게 막 신봉을 하면서 이게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슬펐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서는 얘기를 하면 제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어떤 정동을 자꾸 들여다보고 제 것을 이렇게 지키고 키워나가는 어떤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진짜 교수님이 아까 죄책감이란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죄책감을 건드리고 이게 제 것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그 부분도 약간씩 다시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 조금씩 죄책감이 예, 가짜 죄책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정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진짜 예, 네, 왜곡된 그게, 불쾌감이 있었죠. 그게 불쾌감이라는 얘기, 죄책감이. 예, 불쾌감이었을 수 있죠. 죄책감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도덕적이거나 영성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 도덕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이고를 지금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초자가 마치 이게 정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못 사는 거라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예, 혹은 영성적인 이런 건강한 그런 규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예, 굉장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허무맹랑한 거짓 도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짓 도덕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 그게 내가 비윤리적이나 비영성적이어서 내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그 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굉장히 왜냐면은 초기에 제가 그런 걸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갖고 이 가족들을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을 내가 고수하는 건가? 이걸 계속 건드려요. 건드려지죠. 예,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것이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따라야 된다고 했던 그 요구사항이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 그 기준이 틀렸으면 나는 평생 그 틀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죄의식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우선. 그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라고 회개하는 거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건 셀프 어택이에요, 그냥. 그 자기 파괴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집단 속에서 생기는 그 불쾌감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내가 불쾌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되는 불쾌감이고, 그래서 그 불쾌감을 없애가지고 내가 쾌를 가져본들, 그거는 진짜 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짜로 왜곡된 쾌가 돼버리죠. 예.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미디어라든지 어떤 집단 의식 때문에 쾌를 가졌는데 그게 거짓된 쾌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집단 자체가 그 건강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네, 그런 게 생기는데 결국은 공허함이라든지 공황 상태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결국은 이 현상이 심리적인 식민지 지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식민지 형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머니의 정서에 의해서 내가 계속 흔들려 버리죠. 그 독립이 돼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면 계속해서 분리개별화가 안 돼서 이 엄청난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을 때 처음에는 더 거부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선일체라는 기치 아래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식민지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자주성을 잃어버린 참담한 결과가 오는 거라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천황을 위해서 애써도 결국은 식민지 백성인 것을 다른 사람 다 멸시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천황폐하 만세를 하고 전사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이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심리 내적으로는 마치 천황폐하가 자기인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딜루저널한 생각에 우리가 깨어서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머니는 내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독립성을 쟁취해야 할 때만 어머니를 도울 수가 있다. 어머니의 정서에 내가 계속 오염되는 한은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분리라는 말과 독립이라는 말이 예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자꾸 진짜 구체적으로 들려요. 그게 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저기 가끔 굉장히 모호하게 서로 뭐 사랑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좋은 말 이게 좋으니까라는 모호한 말로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굉장히 딱 꽂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분리와 독립이라는 말이 그리고 아까 제 정동을 이렇게 딱 돌보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게 독립해가지고 제 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뭐 저도 평생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끝까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함몰하지 않고 그 인걸프먼트라고 하는 거 잡혀먹히지 않고 내가 아직도 냉정하다고 비판받으면서 살아가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게 내가 그 어려운 속에서 아주 잘 영웅적으로 지금 분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셀프 칭찬에 어색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 성경에 나오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그 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컴버거 이야기하면서 정동 문제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유레카처럼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가 겉으로 웃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 정동 속에서 불쾌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내 정동을 건강한 쾌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 하고 결국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 기쁨이라는 자체가 웃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정말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 이제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뻐하지 못하는 건 뭐냐 결국은 누군가 여기서 주입된 어떤 정동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자주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은 자꾸 웃으라 그래요. 근데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셀프하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참 이게 말하자면은 그 무슨 발달 이론해 가지고 피지컬한 거 뭐 관계 뭐 셀프 이스팀 뭐 이게 올라가다가 그 셀프 리얼라이제이션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걸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이래 하면서 쭉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뭐냐면은 그러면 셀프는 어디서 나타나냐 했더니 모든 레벨에서 다 있다고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삶은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이 아니고 결국은 셀프의 일부라는 거죠. 그 셀프가 다 그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셀프의 삶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정동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힘인가. 이게 그 애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중학생들이 하고 초등학생인데도 그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귀중한 디스커션이죠. 예. 아,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아니 애들한테 그 뭐 보통 교회에서 자꾸 뭐 성경 암송시키고 뭐 자꾸 뭐 만들고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이해를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조금만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애들이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 애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할 아이는 아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늘어나는 걸 이제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굉- 교육이신데 이제 아이들 키우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그렇게 잘 돌보셔야 되는 이제 네. 노하우 그러니까요. 충분하게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볼 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거예요. 이모셔널리는 우리가 비슷한 상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계속 우리는 셀프를 살아가는데 셀프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에펙트, 그걸 에펙트를 앞세우건 드라이브를 앞세우건 다 그건 타고난 것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인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이걸 실현시키는 건데 그 내가 내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 가장 중요한 내 에펙트잖아요. 그 에펙트에 맞춰서 또 내 드라이브가 생겨나는 거니까 이 현실을 개척해 나가고 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셀프예요. 셀프를 내가 셀프가 아닌 것을 셀프라고 믿는 순간 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는 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평생 살아버린다면 천황폐하가 내 셀프가 아닌데 평생 살고 나서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천황폐하가 아닌 자기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정신분석 쪽에서도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단계에서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이나 다른 이론 쪽에서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을 이걸 이고라고 하고 대상관계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이고라고 하는 원시적인 이고를 이미 타고났다는 얘기. 원시적인 이고가 있다는 얘기는 이고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있으면 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관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대상관계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셀프 중심의 이걸 여기서 이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셀프 중심의 이론들에서도 우리는 셀프는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고라고 표현하고 원시적인 이고건 셀프건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로서 태어나다. 이 얘기는 고유한 독립적인 인격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인격을 초기에는 미약하지만 이 독립적인 인격이 태어나면서 어떠면은 그게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귀한 것들을 실현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이라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나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에서 자기로부터 대상 사랑이 생겨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원래 개념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대상 사랑은 함께 간다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서로가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유경영 목사님
우리 얘기만 넘어서 미안해요. 잠깐 말씀 나누시겠어요? 예, 지금 운전 중이긴 한데요. 네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참 주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회자들은 조금 이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구원한 상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있어서도 또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취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목회자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정말 목회로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걸 목회로 착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참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우리 삶을 나누셔서 고맙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용이 봤듯이 셀프는 결국은 어떤 신적인 존재와 서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건강한 셀프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바른 영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가설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대상 관계 속에서 계속 PS 포지션에 있는 한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영성적인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는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셀프를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드셨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다고 막 죄인하고 친구가 됐다 이러는데 그게 그러게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는 거가 제대로 먹는 거가 결국 우리 셀프를 실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같은 이 맥락에 간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한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단계가 다 셀프구나. 이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주혜님 마지막 한두 마디 나누고 오늘 끝내죠. 우리 유 목사님 또 말씀 나누셨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이 시간이 다 너무 소중하고 이 시간이 너무 좋고요. 아무튼 생뚱맞은 말이지만 계속 이 수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네. 힘을 보태줘서 저도 같이 이 여정을 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